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육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곧 경신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제가 잠자는 시간을 평소에도 많지가 않은데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벌써부터 이제 수행을 하고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새벽 5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사이에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피드백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영상 하나 더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첫 인사말이 바뀌었네요.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네, 유튜브에 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도입 후에 인사말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지혜님과 지또똥님의 점괘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간 집터가 어떠한가? 예, 이 점괘예요. 화지진변 천지비 미월 가보일. 일지의 관 5화가 최근에 들어온 귀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온 귀신이라고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초입니다, 선생님. 봄바람님.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신데 잘 모르시는, 물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그 기존에 유교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깜빡 잊고 안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시는 선생님들께서 깜빡 잊고 놓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매우 기초입니다, 이건. 자, 태세하고 월하고 일이 있어요. 태세에 임한 관계는 올해에 들어온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월에 임한 귀신은 해당 월, 이번 달에 들어온 귀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에 임한 관유 같은 경우는 보통 100일 이내에 들어온 귀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네.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세하고 월하고 일은 최근에 들어온 귀신이다. 그런데 이제 괴상에, 비신에 나타나 있는 귀신은 원래 있었던 귀신, 기존에 이미 있었던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내깨와 외깨를 구분해서 내깨에 있는 귀신은 택효뿐만 아니라 초효하고 삼효의 관효가 임하더라도 이것도 지방령입니다. 그런데 이효, 택효에 임한 귀신은 안방 혹은 거실에 임한 귀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지방령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초효하고 삼효에 임한 관효도 지방령으로 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꾀에 있는 관효는 다 지방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효, 오효, 상효, 이 외께에 있는 귀신은 집에 들어오려고 준비태세를 갖고 있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태세, 월, 일은 최근에 들어온 귀신이다. 관요인 경우에 태세는 올해에 들어온 귀신. 올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점괘는 신묘월에 친 거니까 임,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되죠. 예. 6개월 이내에 들어온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월에 점을 쳤기 때문에 만약에 미토가 관효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현재 미월에 들어온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의 이만 관효, 일진의 이만 관효는 100일, 통상 100일 이내에 들어온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4개에 있는 귀신, 관효는 모두 지방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계에 있는 귀신은 집 주변에서 빙빙 돌고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처져 있는데 건강 꼭 챙기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평소에도 잠을 4시간 반 정도 자는데 경신 수행을 보통 열흘 정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앞두고서는 늘 컨디션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잠을 보통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잡니다. 평소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줄이는 거죠. 줄이면서 이제 먹는 것도 더 줄이고, 커피는 제가 술을 안 하니까 커피는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한 잔 정도, 근데 벤티 사이즈,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를 한 잔 사가지고, 벤티 사이즈면 엄청 양이 많죠. 네, 그래서 벤티 사이즈 한 잔을 가지고 하루를 다 마신다. 네, 그리고 음식도 거의 한 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양으로 따지면. 네. 평소 먹는 양보다 식사를 반 정도 줄이고, 그리고 2끼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셈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처지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시거나 신경 쓰이시더라도 다 이게 수경신, 경신일의 수행을 위해서 하는 저의 어떤 루틴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댓글을 보면 지똑똑님, 이렇게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네요. 다른 분들의 점단도 궁금했던 부분이라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무불도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상호 간에 존중하시고 매너 지키시면서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댓글 남기시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론하시는 분도 생길 테고, 근데 공부 차원에서 반론하고 하는 것은 싸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 생각을 전하시는 분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글을 적으시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도반이 되는 겁니다. 도반이 달리 도반입니까?
같은 공부를 무불도 매봉 육효의 저자인 저한테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도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녁 때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이제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네. 좀 부끄러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닉네임은 제가 가려드렸습니다. 예. 네. 이런 질문이에요. 시험 자격 시험 점괘에서 동효는 타효의 정한 효도 극할 수 있고 숨어있는 복신에도 작용을 하는 것인가? 동효끼리만 작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고, 변효는 다른 타효에도 작용을 하는 것인지요? 변효는 동효에게만 회두생 극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귀신의 간효가 동한 상황에 정해에 있는 형효가 공망인 경우에 공망으로서 관효의 극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삼합을 보실 때 내께, 외께로만 국한되어 보시는 것인지요? 합이 있으면 항상 봐야 하는 것인지, 괴의 사안에 따라 다른 건지요? 동안효는 생과 극 작용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핑계이지만 말씀처럼 단순하게 보려고 해도 오행 생극의 이런저런 상황을 보다 보면 실타래가 엉켜버리는 기분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귀한 배움을 날로 먹으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가르침을 기다려봅니다. 네. 날로 먹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제가 다 답장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 점괘예요. 자격시험 합격 여부에 관련된 점괘인데 이 점괘를 가지고 예로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사유축, 삼합.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동한효는 타효에 정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정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효. 움직이지 않은 정효를 극할 수도 있고 숨어 있는 복신에게도 작용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께 이제 답장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자, 점괘를 본 때를 보시면 2013년도예요. 계사년. 오래됐죠? 1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글을 보시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건데, 제가 이분한테 답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블로그에 이제 뭐 10년 전에 이럴 때 이제 뭐 10년 전뿐만 아니라 뭐 2, 3년 전에 쓴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 2020년 이전에 쓴 글들은 제가 사실 책을 내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뭐 딱히 비법이랄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구축한 저만의 해당 방식, 그런 방법들을 온라인에 전부 다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말을 좀 이제 꼬아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굳이
내 비법, 내가 유교 해단하는 비법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제 나름대로는 좀 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점괘는 매봉교에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예전에 보신 점괘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 왜 달리 얘기하셨을까? 그렇게 오해가 되어지거나 그런 생각을 할 법한 점괘들도 있는 거예요. 블로그 점괘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서 이 선생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글을 그렇다고 제가 굳이 지울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거고,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 시기에 블로그에 젊게 올려놨던 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아리송하게 이해가 되는 혹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주신, 이메일을 보내주신 선생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매봉유교 책이나 유튜브 강의, 제가 올려드린 영상, 그거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좀 빠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딱히 비법이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굳이 뭐 1번, 2번, 3번 해단 순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풀이해 가지고 알려드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내 거를 공짜로 알려드리는 듯한 느낌.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매봉교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매봉교 책에서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땐, 그때는 이제 예전처럼 무슨 꼬아서 설명을 한다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다 오픈해서 알려드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그 점괘를 그 글을 통해서 다 이해하시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꼬아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봉교 책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빨리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안효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화가 동했죠. 근데 이제 뭐 유금을 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화는 유금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금은 지금 정효,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 동안효는 동안효끼리만 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안효끼리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신, 자, 미토가 동했어요. 미토는 복신되어 있는 이 해수, 관효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리송 하셨던 거죠. 그리고
변효는 뭐 예를 들면 사화가 지금 미토로 바뀌었죠. 그리고 미토가 유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유금, 그리고 여기도 오화가 유금으로 바뀌었어요. 유금은 인목을 극할 수가 있는가? 극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효는 동안 이 해당의 비신한테만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동변효는, 그러니까 변효는 최초의 동안 이 동요한테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관효가 동했는데 비신에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관효가 동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형효가 공망이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은 관효가 초유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화가 공망이라는 가정하에 초유에 있는 관효가 예를 들어서 동했다. 그러면은 이 형효를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또 이 형효가 만약에 공망인 경우에는 관효가 다이렉트로 칠 수가 없습니다. 공망이 풀려야지만 그래야지만 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질문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삼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 삼합은 4개 하고, 그러니까 4개에서는 4개, 외개에서는 외개, 이렇게만 삼합이 성립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외개에서 하나가 동하고 4개에서 뭐 하나가 동하고, 예를 들자면 이게 유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 삼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삼합은 4개와 외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합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인호술 삼합이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좌오 묘유 오화 유금, 여기서는 이제 이 괴에서는 오화하고 유금이 있네요.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왕지가 있어야지만 삼합이 성립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께서는 사화하고 축토가 있죠. 그런데 유금이 지금 정효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변효가 이렇게 유금이 됐죠. 이런 경우도 삼합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효가 유금이 아니다. 근데 얘는 정효로만 있어요. 사화는 동했고 일진에는 축토가 있고, 이 경우에는 삼합이 성립이 되는가? 이때는 안 됩니다. 이 사효에 있는 유금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점괘에서는 변효가 유금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삼합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왜 가능하냐 이게. 일진 그리고 월, 태세는 왕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글자들은 모든 효들을 전부 다 관리 감독하고 움직일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가 하나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렇게 사유축 삼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 대통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왕이라는 글자, 임금은 우리나라 이제 과거 시대에 왕의 자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왕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효가 유금이 아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삼합이 성립이 안 된다. 왜? 아무리 왕이어도 얘 자체가 움직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축토가 이걸 때릴 수가 없잖아요. 때리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허일대용,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삼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호술 삼합을 본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오화가 동했죠. 자오, 묘유, 왕지 중에 하나인 오화가 동했어요. 그리고 월지에 인목이 있습니다. 그럼 술토가 오기만 하면 인호술 삼합을 이루게 되죠.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인월 중에 술일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인월 중에는 삼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괘 질문이 무엇이냐, 그 사안에 따라서 사유축 삼합을 볼 것이냐, 인호술 화국을 볼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은 내께와 외께를 구분하지 않는다. 외께에서 하나가 동하고 내께에서 뭐 하나가 동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화, 그 다음에 유금, 축토, 이렇게 해도 삼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더라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주셨던 게, 동안효는 생과 극 작용 중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사화가 동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금도 동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유금을 먼저 극하느냐, 아니면 이 미토, 화생토를 먼저 하느냐, 예,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탐생만극. 탐생만극 청군부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탐생만극이라는 것은 생하는 것을 먼저 탐하기 때문에 극하는 것을 잠시 잊는다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극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생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했다 가정하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누군가하고 싸움을 할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예쁜 내 애인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싸우러 갈 것이냐, 예쁜 애인을 만나러 갈 것이냐. 예쁜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너 나중에 두고 봐. 나 두고 봐. 나중에 꼭 복수할 거야. 따질 거야. 그래서 두고 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애인 만나고 온 다음에 따지겠다. 그래서 두고 보자.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극을 하기보다는 생을 먼저 본다. 네. 그 다음이 극이다. 모든 것을 다 생조하는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할 것이 있으면 그때 극하러 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하신 거는 여기까지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뭐 나름의 제 비법을 다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말을 비비 꼬아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제가 쓴 블로그의 글들을 뭐 제가 지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점괘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점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풀어서
뭐 지금 유튜브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것처럼 전부 다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보셔라.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똑동님이 질문하신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세와 월과 일에 임해 있는 관유는 최근에 들어온 귀신이다. 네, 그런 부분 질문하신 거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